최근 복귀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혼외자의 친모가 관여된 2개 법인이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다소 수상하다는 점이 포착됐는데요. 증권부 제약바이오팀 신용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혼외자 친모 관련 2개 법인이 정확히는 어떤 법인인가요? 네, 취재를 통해 해당 회사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2개 법인 서린홀딩스와 서원 D&D의 등기부 등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법인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소재 동일 거소에 위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해당 호수는 상업시설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이곳을 방문했는데 건물 규모도 작을 뿐더러 해당 2개 사업자가 입점하기엔 상당히 비좁았습니다. 게다가 평일 낮방문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인기척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명패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편함에도 이전 사업자명이 적혀 있어 관리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정황도 있을까요? 네, 혼외자 친모 조모 씨는 2 법인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서원 D&D의 경우, 서원 D&D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대표가 곽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곽 씨는 서린홀딩스의 감사로도 등록된 인물입니다. 2 회사가 서로 운영진을 공유하고 있어 서류상으로만 다를 뿐 운영 주체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법인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유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외 출생자 생부모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총수인 서 회장의 혼외자 친모 조모 씨 관련 회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 D&D도 계열사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 법인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생긴 건가요? 아직 설립 목적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서린홀딩스와 서원 D&D의 설립 일자는 각각 2019년 2월 그리고 2020년 12월으로 친생자 인지 소송이 제기된 2021년 7월보다는 빠른 시점입니다. 혼외자 친모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각에서는 2 법인이 서 회장으로부터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받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의 법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양도받아야 할 지분을 줄이는 식으로 양자 합의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 회장이 사망할 경우 이 2 자녀가 상속받는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서 회장 가족으로는 2 혼외자 외에도 현재 배우자와 그리고 2 아들,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과 서준석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이 있습니다. 서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사망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로 인해 셀트리온이 사실상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향후 서 회장 사망 시 재산은 생존 배우자가 자녀 1인 대비 1.5배, 그 외는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서 회장 부인이 27.27%를, 나머지 자녀가 각각 18.18%씩 나눠 갖게 됩니다. 서 회장이 만약 상속을 거부해도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분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어 혼외자들은 합쳐서 최소 18%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 회장은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의 98%를 쥐고 있어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 대부분이 상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혼외자가 지주사 지분을 18%에서 36%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상속세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의 가치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의 경우 2 회사 지분을 각각 20.04%, 24.27% 보유 중인데요. 시총 기준 각각 4조 9,559억 원, 2조 9,317억 원으로 합치면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유류분 소송만으로도 1조 4천억 원가량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혼외자들이 향후 서 회장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현행법상 최대 60%를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주식 매도 시 25%의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 실질적인 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이를 양도받게 될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돼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특수관계인의 혼외 출생자 생부모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편법이었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인세와 증여세 부담 없이도 주식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일 경우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설립했던 2019년, 2020년에는 세법 개정 전으로서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 지분 이전이 회사 설립 목적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과 다르게 매수자가 이후 20에서 30% 정도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된다면 실질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하여 이전하는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모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예, 이에 대해 회사 측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셀트리온 측은 계열사긴 하지만 지분이 있거나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관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진으로 등록돼 있어 계열사로 포함됐을 뿐 사업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서 회장도 8일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개인사와 회사를 구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감수하겠다. 다만 제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만 겨눠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혼외자가 밝혀지기 전인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전 증여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상속세율이 60%거든요. 그리고 상속받은 사람은 현금으로 밖에 상속세를 못 내니까 주식 팔아가지고 상속세 내려고 그러면 또 양도세 25% 내야 됩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회사는 국영기업이 된다. 하지만 경영복귀 이후 2달 만에 혼외자 논란이 발생한 데다 혼외자 친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정황까지 나오면서 서 회장의 공헌이 끝까지 지켜질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관련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